생각보다 이 보조발제문은 듬성듬성한데 내용은 알차했던 것 같아요. 네, 토론 임영희 중개사님이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고 한번 전원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이거요, 전원이? 네네.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녹음돼서. 꼭 누르는 거요? 네네. 네. 됐습니다. 꼭 길게. 네네. 일단 말씀하시고 제가 손발을요.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주고 하셨나요? 아, 네, 녹화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영희대 부동산이라는 작은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망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망상모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오늘 이런 엄청난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무한한 영광이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10분만 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우리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발제 토론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우니까 딱 10분만 할게요. 55분이니까 56분, 6시 6분까지 하겠습니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방향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부제를 보면 하나도 안 거창하죠. 세심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을 했냐면은, 사실 법 개정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이제 2013년도인데, 그때 이제 뭐 우리 신가람 사장님을 비롯해서 김남주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개정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되게 엄중하고 막 이렇게 진짜 막 뭐 이런 분위기에서 막 이 법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정말 우리 여기 모인 인원보다도 작은 인원들, 법제사법위원회에 어떤 소위원회에 있는 7, 8명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막 다 적극적으로 토론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여당 간사 하나, 야당 간사 하나, 이 둘이 그냥 이렇게 쇼부 보면 끝인 거예요. 법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에 법을 올리기까지,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리기까지 과정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밖에서 막 뭐 시위도 해야 되고, 데모도 해야 되고,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언론에도 막 보도가 나가야 되고, 막 전화도 막 돌려야 되고, 막 그래야지 이제 회의가 막 잡혀. 회의가 또 잡혔다가 또 취소되기도 해. 또 가서 왜 취소됐냐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과정들에 비해서 회의에서 법이 정해지는 거 너무 진짜 너무 가벼운 거예요. 실제로 이 법 때문에 진짜 많은 임차 상인들이 삶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좀 웃지 못할 좀 코미디 같은 현실들을 좀 겪고 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소회를 좀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제 상가법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되면서 13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개정이 되고 18년에도 크게 한 차례 개정이 됐는데, 사실 핵심적인 쟁점들은 13년, 15년에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건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13년 그리고 15년에 일부 개정된 내용들은 사실 원래부터 상가법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정도였던, 2015년에 이제 권리금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법제화가 된 건데, 사실 상가법이 아까 김남주 변호사님, 발제자님이 말한 것처럼 목적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목적을 보면 이게 민법이 있지만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이라는 거는 과연 임대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냐, 임차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법은 너무 철저하게 이제 임대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이었던 거랑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좀 빠지고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산보증금 폐지인데, 이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단락에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대로 뭐가 문제냐, 임차 상인들은 그냥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인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를 들어 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막 공부를 하기 전에는 3항 본문이면 본문이 뭐야? 근데 3항이 다 써있으면 이게 다 본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3항 본문이 있으면 그 밑에 다만이라고 있는 건 또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임차사님들이 모르거든요. 3항 본문 그러면 써있으면 이게 다 본문인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신없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3항 본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 3항이 내용이
갱신이 되면은 이전 임대차랑 동일한 걸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다만이라고 있는 단서 조항이 뭐냐면 다만 갱신될 때 그 차임은 뭐 11조에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아마. 11조가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상 못 올린다. 5%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 다만이라고 돼 있는 단서 조항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적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그래서 또 뭐를 만들었냐면은 이 법이 개정될 때 10조의 2라는 거를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10조의 2는 내용이 뭐냐면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도 주변 뭐 상황이나 등등등에 비추어서 차임을 증감을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이상하잖아요, 되게 그죠? 그 법적인 적용은 못 받지만 뭐 너무 억울하게 증가를 청구하면 뭐 소송할 수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가 좀 폐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는 이유들이 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왕 이제 요 차임증감 청구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로 갈까 그 차임증감 청구권에 아직 제가 쓴 글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제 뭐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냐? 차임증감 청구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11조에 있는 차임증감 청구권에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어요. 걱정 어떤 감염병 때문에 이래저래 하면은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10조의 이해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사람들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또 이제 코로나 얘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세심하지 않은 거죠. 또 세심함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년에 원포인트 법 개정이 되면서 6개월 동안은 차임을 밀려도 뭐 갱신 요구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고 뭐 계약 해지당하지 않을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받지 못하지 않아 보장받을 수 있어라고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이. 근데 코로나가 6개월 훨씬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개월 있다가 이 양반들이 좀 부지런하게 6개월 더 됐으니까 좀 연장합시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막 하라고 제가 전화도 몇 통 했거든요. 뭐 그 국회의원 대부분한테 전화하고 좀 요즘 빨리 좀 이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데서 좀 사실 뭔가 아는 상인이나 이런 관계자분들의 어떤 시민단체들의 힘이 필요한데 좀 약해졌죠, 사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 11조의 2도 코로나 때문에 원포인트 개정이 된 건데 이제 코로나 폐업으로 인한 이제 임차인의 해지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힘들면은 나는 폐업했어. 그러니까 계약 기간 남았지만 해지할게. 이거 좋은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막 좀 바꿔라. 왜 바꾸라 그랬냐면 실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진짜로 전형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한 가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안 오시니까 장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화장품 가게가 집합금지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집합 제한 없거든요. 영업 하고 싶으면 해. 그냥 뭐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이잖아요, 그죠? 영업 제한 아니잖아요, 그죠?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화장품 가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로 매출 딱 떨어져가지고 진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끼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막 5년 단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해가지고 나는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막 마탱이가 가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누구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고 권리금이고 뭐고 나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상임 관련된 활동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있고 뭐 등등등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다시 또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오면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 2013년에 이제 상가법 개정 활동을 할 때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게 환산보증금 해제해라.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달라. 갱신 요구하면 뭐하냐? 재건축으로 다 거절당하는데. 여기 되게 됐단 말이에요. 비스코리하게.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냐면 5년은 너무 짧다였거든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뭐 10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조금 쫄아가지고 이제 7년 이런 걸 얘기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됐잖아요. 그죠? 10년 되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10년이 보장된다는 건 결국은 또 10년 뒤에는 내보내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나가야 될 때 이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은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장사하고 있는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데 나가야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이제 뭐 이웃나라 일본 얘기를 이제 김남주 변호사님이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임차인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그냥 계속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는가. 이게 꼭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뭐 월차임 인상률 상한 제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졌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요청했던 것들을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해라. 5%도 많다. 이런 얘기를 2018년, 19년에 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이미 5%가 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좀 빼놓아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월차임 인상 상한율 자체가 갱신 요구 기간을 초과한 임차 상인들 장사는 진짜 더 하고 싶은데 나가진 말라고 해요. 나가진 말고 월세는 대신 이만큼 올려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기간을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들 이 경우도 이제 뭐 5% 인상 제한은 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결국은 환산보증금이 폐지되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계약 6개월 갱신 요구권이 한 번에 보장이 된다면 해결이 될 문제겠죠. 그리고 재건축 시 임차 상인의 영업 가치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도 얘기한 대로 이제는 그냥 재건축할 게 나가는 안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10년을 초과한 경우 이제는 뭐 그냥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 사람한테 대놓고 장사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1년 있다 재건축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사전 고지를 해버리면은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 경우에는 진짜 장사하고 있던 임차 상인의 권리금조차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거나 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 종료일을 6개월 남겨놓고 그 6개월 안에 일어나는 방해 행위는 방해 행위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방해 행위는 법에서 방해 행위로 보지 않거든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면 권리금 회수를 막 방해해도 방해를 했는데 방해 행위가 안 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이 법이 이제 그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정부 입법 원안에는 1년으로 돼 있었고 저희가 가서 주구장창 주장한 건 3년이었어요. 3년. 이건 1년 하면 난리가 난다. 3년 해야 된다.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됐냐. 그 회의록을 보시면 어떤 의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3년 하자는 건데 그래도 2년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래도 1년만 해야지 이러다가 그럼 1년 반 합시다.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된 거거든요. 진짜 웃겼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을 다루는 분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분들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으로 좀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전 사무국장님은 법 개정 과정에서 이 생생했던 과거 추억들을 떠올려 주셔서 감사하고요.